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1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분위기 그래도 괜찮았죠. 자, 그런데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낙폭 과대에 의한 시장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장의 패턴이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 또 시장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오랜만에 전강 후약 패턴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위쪽에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조금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단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알은 너무 높은 구간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했다가 약손실로 좀 끊어냈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다시 반등 이후에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가는 경향이 좀 강하고 단알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우상향하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좀 대응을 해봤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 자리 아침서부터 좀 강하게 꼬리 자리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 조정 자리에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빠르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단할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 이제 조정 자리에 매수해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메가이CS 매매를 좀 했는데요. 메가이CS는 뭐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파동도 2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음봉도 거래 터지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분봉상 움직임 좀 차트만 보고서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시초가 만든 이후에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이런 이제 몸통 고점 자리, 꼬리 고점 자리 돌파를 하길래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요거는 짧게 수익 줄 때 바로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좋지 않은 일봉상의 위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빠졌죠. 그리고 오후장에도 요런 자리 또 돌파하면서 살짝 이제 조정 주는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뭐 수익 났겠지만 여기서는 대응은 안 했어요. 아침에만 좀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매 대응을 했고요. 여기 조정 자리에 매수해서 짧게 수익 줄 때 빠르게 챙겼죠. 네, 이렇게 해서 메가이CS도 매매를 좀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LG전자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LG전자는 일봉상 위치가 역시나 좋지가 않죠. 이렇게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였는데, 자, 이 종목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애플 이슈를 또 달고서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라 대응을 좀 해봤던 거고요. 애플 메타버스 XR 파트너 기대감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거 협력한다라는 이슈 또 뉴스를 달고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봤던 거고요. 자,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분봉상의 움직임은 괜찮았는데 역시나 강하게 가질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오전에 만들었던 고점 자리 돌파를 하고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나 싶었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더니 계속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구간인가 요 정도 구간에 수익권에서 약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계속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LG전자도 매매한 내용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여기서 조정 자리에 매수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오질 못해서 이렇게 이제 약수익권에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도 매매에 마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미래나노텍 매매를 좀 했거든요. 미래나노텍은 오늘 일봉상 모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매를 못하고 장 막판에 조금 매매를 해서 매매로 좀 수익을 내긴 했지만 별로 좋진 않았어요. 제 매매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제일 좋았던 자리는 사실 요런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그랬다면 요런 구간 또 수익 챙길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보고 있다가 여기서는 대응을 못했고 아래쪽으로 빠질 때 요런 돌파된 고점 자리 부근에서 매수하려고 사실 매수 대기를 해놨는데 이게 기회를 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위로 슈팅이 나와서 요렇게 이제 세 번 정도 요런 자리를 지켜줬죠. 근데 계속 끝까지 이제 제 매수가를 기다렸는데 위로 슈팅이 나오길래 그리고 이런 자리 또 돌파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음봉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동시호가에 위로 갭을 한 1.7%가 넘게 반등을 주고서 마감이 돼서
여기서 종가에 그냥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매가 안 된 게 조금 아쉬워서 여기서 조금 울며 겨잘 먹기로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동시호가에 반등을 해줘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장 막판에 이렇게 음봉으로 쭉 떨어질 때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해서 이렇게 동시호가에 바로 이제 반등 주고서 수익권이 발생을 해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래나노텍까지 매매 마치면서 오늘도 수익으로 좀 잘 마감을 한 것 같아요. 한 주의 시작을 수익으로 잘 시작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상한가를 무지하게 빨리 들어갔습니다. 뭐 분봉상 3개 캔들 만에 상한가를 굳혔고 한 번도 상한가를 풀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강한 상한가라는 이야기죠. 거래대금이 약하긴 하지만 뭐 거래대금이 터질 시간 없이 바로 상한가로 굳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봉상의 모습은 좋지 않죠. 역배열에 있고 하락 추세에 있는 과정에서 이런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료가 또 괜찮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삼성전자 이슈죠. 이런 거는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의 대장으로 들어간 게 유진 로봇이고요. 이등주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로보티즈입니다. 자, 로보티즈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라 테마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진 로봇이 대장이기 때문에 내일 유진 로봇 정도만 좀 관심 있게 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세종 메디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상한가라, 그리고 앞에서 한 차례 상한가 이후에 바로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2차 파동 구간이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위치가. 일봉상의 모습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진 거는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이런 자리 이제 뭐 갭으로 띄워서 움직인다면 떻게 움직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자, 재료가 또 괜찮은 재료가 있죠. 이 제넨셀, 최대 주주로 있는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오미크론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재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는 자리였다라면 아주 좋았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요.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았죠. 이렇게 강하게 슈팅 나오면서 이런 정고점 자리 뚫었다가 또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게 매물대를 뚫고 가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봉상에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종 메디칼도 움직이는 모습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미래나노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제가 조금 전에 매매했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상의 모습이 너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고 52주 신고가에 깔끔하게 이런 윗꼬리까지 다 돌파가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았죠.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제가 대응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떨어지면은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투매 매매로 거기까지 또 기회를 주질 않고 반등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지만 어쨌든 뭐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죠. 2025년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고요. 주당 100원에 배당을 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재료가 뭐 완전 강력한 재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봉상의 모습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일봉상의 모양이 나쁘지 않죠. 이런 자리 돌파를 해내면서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이런 자리 돌파를 했죠. 자,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도 역대급 거래대금의 52주 신고가 이런 곡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과 더불어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포뱅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고점 자리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해냈고요.
윗꼬리는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했다가 장중에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꼬리 자리는 또 돌파를 못한 모습이라 조금은 아쉽습니다. 거래대금도 이제 이런 자리 돌파를 못 해냈죠. 이런 것도 조금은 아쉽고 여기서 1차 파동 이후에 쉬었다가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 이런 부분도 앞에 두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애플카 이슈가 있죠. 이 전기차 애플카 생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뉴스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장중에는 상승이 나오면서 3060포인트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 또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조금은 무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박스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이런 자리 한 번에 뚫기는 어렵죠. 그래도 61선 자리 뭐 이탈을 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마감이 된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강력한 뭐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기간 조정, 행보 조정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잘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21선이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2950포인트, 6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21선을 좀 지지하는 그런 라인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조금은 안 좋게 마감이 됐죠. 자, 코스닥 시장도 21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5일선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인데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00포인트를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 시장도 가격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되기를 바래 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좀 강한 모습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자리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종목들의 또 하락의 깊이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데서 잘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반등을 강하게 줬을 때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 매도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비해서 강력한 가격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시장이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 그래도 아주 좋았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아주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우려감이 조금은 불식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확진자의 수가 좀 급증을 하면서 물론 지난 주말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이 확진자의 증가세가 우리나라는 약간의 좀 시장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불확실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강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시장 영향력이 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내일과 모레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이 FOMC 회의에서 어떻게 통화 정책과 또 앞으로의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회의 결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이번 시장의 어떤 모습을 또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느냐 아니면 시장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조정을 주느냐 FOMC 회의 결과가 좀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대응을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